시청자분들 잘 아는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자,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누군지. KBO 홍보대사, 자, 이승엽 대사님, 이승엽 재단 이사장님, 해설위원도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명함이 3개. 자, 요즘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요즘 열심히 살고 있죠. 열심히 살고 있고 사실 프로야구 개막이 좀 늦춰져서 사실 아주 지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5월 5일 날 이제 프로야구가 시작하는 게 이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있고요. 다행히 프로 스포츠 중에 가장 먼저 프로야구가 시작이 되어서 야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죠. 그럼 이제 해설도 바로 하게 되시나요?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스케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케줄 하지 않아요. 예. 아니 미국의 이제 메이저리그의 그 단기 연수 네네. 연수 가신다고 하는데 금방 오셨죠? 그게 사실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이 되는 이유가 그때 이제 한참 이제 2월 미국에 들어는 갔죠. 들어는 갔는데 2주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쪽에서. 왜냐하면 제가 그 팀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기 때문에 만약 혹시라도 제가 걸렸다면 그 팀 그렇죠. 전체가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주 정도 시간이 좀 경과를 지켜보고 싶다 그래서 사실 2주 정도면 저에게 좀 시간이 좀 아까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여기보다는 거기가 좀 나았고 여기가 더 미국은 약간 아주 안전했었죠. 그때는 예, 지금 그래서, 계속 있었으면 큰일.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지금은 사실은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돌아가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한번 부탁드린다고 해서 금방 귀국하게 됐죠. 그래서 짧은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아니 뭐 안 가시기 다행인 거 아니에요? 그 계속 가 있는데 상황이 계속 안 좋고 그럼 가족들도 걱정했을 거고. 네, 뭐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뭐 서로 잘 일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그 대구에다 성금을 하신 거예요? 한국에 들어와서 그때 하셨나요? 기부를? 그렇죠. 사실 그게 사실은 기억은 잘 안 나고 저희 재단 통해서.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미팅을 통해서 전화로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좀 문제가 생각보다 좀 심각해서 사실 제 개인으로 다 한 건 아니고요. 제 개인 자산을 좀 추출을 한 거고 저희 이사님들도 좀 추출을 재단 이름으로 같이 함께해서 이렇게 동참을 하게 되었고 워낙 대구가 또 제 고향이고 또 워낙 심각했었고 이 사태가 조금이라도 진정이 되는데 사실 아주 조그만 미세하게라도 조그만 힘이 된다면 분명히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걸 기점으로 야구계 이제 기부 릴레이가 쭉 이어지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이제 국민들께서 이렇게 좀 큰 도움을 주셔서 야구가 그죠 개막을 또 할 수 있고 또 이젠 또 야구가 개막해서 선수들이 좋은 플레이 또 펼쳐서 또 웃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자 이제 뭔가 좀 다시 야구가 국민들께 희망을 좀 작은 희망이라도 드리는 그런 또 기회가 됐어요. 기회가 됐는데 자 일단 뭐 시즌이 시작이 되면 해설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해설 지금 벌써 3년 차죠 해설위원으로. 예, 3년째지만 다른 해설위원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자주 못 하고. 예, 1년 한 것보다 제가 좀 부족한 게 아닐까 싶거든요. 전문 해설위원은 아니니까요. 해설위원으로서의 본인의 어떤 해설위원 능력 어떻게 보세요?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고 제가 야구를 많이 알고 있더라도 이 알고 있는 몸으로 느꼈던 걸 이제 말로써 시청자분들께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표현력이 아직까지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몸으로 하는 게 맞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게 보면 봐주잖아요. 집에서도 예. 모니터링 좀 하면서 아니 이게 뭐 말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 아니 이게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예, 한 번씩 이렇게 5회 끝나고 클리닝 타임 때 시간이 한 3, 4분 정도 남지 않습니까? 그럼 남죠. 문자가 엄청 옵니다. 말 좀 많이 하세요. 말을 많이 하라는 게 예. 주로 여기 그 계세요. 그런 말, 예, 그렇게 하는데 있는 거 맞아요? 예, 저는 그냥 적재적소에
조금 포인트를 집어줄 수 있는 그런 해설자가 되고 싶습니다. 만약 뭐 길게 해설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냥 제가 느꼈던 거, 제가 해왔던 거 이런 걸 표현력이 부족하지만 그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건 시청자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개막은 하는데 무관중입니다, 그죠? 네네. 무관중이에요. 예, 평소에도 많은 관중이 들어왔을 때 더 잘했다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큰 대회도 굉장히 잘하고 했었는데 뭔가 좀 선수들이 좀 집중력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무관중 좀 그런 차이가 좀 있죠. 어떻습니까?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고 이 관중들이 들어와 있다. 또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러면 사실은 힘이 더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저도 요즘 야구를 이제 안 하기 때문에 제 요즘 음악을 이제 많이 듣습니다. 이제 10개 구단 응원가를 응원가를 다운받아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수 때 했던 생각이 자꾸 나서 약간 치어업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하는데 사실 2만 관중, 3만 관중 앞에서 경기를 하다가 무관중으로 경기를 한다.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무하게 경기를 하면서 이 텐션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프로야구 선수거든요. 프로야구 선수들이고 뭐 관중들은 안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TV로 또 지켜보시고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기 때문에 또 프로 스포츠 중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거고요. 아주 책임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관중이 없다고 해서 성적이 안 난다고 봐주느냐? 전혀 살성의 세계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이 가지고 있는 조건 속에서 최고의 플레이 또 최고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죠. 그 이유는 프로니까요. 네네. 일단 시즌이 조금 압축돼서 좀 치르게 됐어요, 그죠? 네. 한 40일 정도 뒤로 이제 시즌이 밀리는 바람에 근데 야구 팬들 사이에서도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고 지금 뭐 구단은 좀 힘드니까 144경기를 다 좀 치렀으면 하는 거고 또 현장 입장에서는 좀 일정이 상당히 좀 빡빡하다. 근데 네, 맞습니다. 저도 뭐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사실 이게 뭐가 144경기를 유지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경기 수를 줄이는 게 경기력에 도움이 될 건지 사실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리그를 주최하는 측에서는 분명히 이 경기 수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또 시간이 약 한 달 이상 늦어졌기 때문에 똑같이 경기를 한다는 것은 이 현장 입장에서는 무리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렇죠.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이해를 해주고 양보를 해준다면 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승엽 홍보대사님께서 선수 시절을 보내셨을 때 월요일 경기가 힘들었어요? 더블헤드가 힘들었어요? 월요일 경기가 힘들죠. 오히려. 예, 그 이유는 이 월요일 경기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비와서 경기가 일요일이 취소가 돼서 주말 경기 때가 취소가 되면 월요일로 넘어갔었는데 그러면은 일주일 내도록 경기장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몸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일주일 내내 야구장에 온다는 것 자체가. 하지만 월요일을 하루 쉬고 화요일 경기를 하고 수요일 날 더블헤더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피로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더블헤더가 어차피 야구장에 나오면 하루가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힘든 점은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블헤더를 한다고 해서 피로도가 더 많이 쌓이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쓴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체력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인 견해로는 더블헤더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또 어떻게 봤을 때는 더블헤더를 하게 되면은 3시 경기를 하게 되면 또 관중분들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경기장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문제점이 있고 여러 가지 사실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긴 있네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이야기 하더라고. 월요일 경기 좀 더 힘들다. 네. 확실히 월요일 경기 힘들다. 요건 뭐 사실 우리 직장인들도 주 5일 근무인데, 그죠? 일주일 내내 일을 하라 그러면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자, 지난해 이제 공인구 반발력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잖아요. 한번 좀 여쭤보고도 싶어요. 예. 본인은 이제 뭐
KBO 리그에서도 해봤고 또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뛰어봤고 국제대회도 치는 국제대회도 이제 공인구가 좀 여러 개 종류가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예. 확실히 이 공인구의 반발력 타자들은 좀 많이 느끼나요? 느끼고 응. 공의 이렇게 반발력에 따라서 치는 기술력이 틀려지는 거죠. 네, 만약에 예전에 한때 뭐 탱탱볼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제가 30대 후반의 나이였는데 공이 잘 나간다는 저도. 느낌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밀어서 넘기는 타구가 많이 예전에는 있었지만 한국 복귀해서 제가 배 스피드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밀어서 칠 수 없어서 많이 당겨치는 타격을 많이 선호했었거든요. 근데 공이 이제 잘 날아가다 보니까 반대쪽으로 제가 좌중간으로 다시 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반발력이 좋아졌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은 왼쪽으로도 칠 수 있고 오른쪽으로도 홈런을 칠 수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유리한 점이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시 반발력이 조금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격 메커니즘이라든지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죠. 보통 원래 치던 타구가 홈런이 되던 타구가 잡힌다고 생각을 하면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계속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타율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나요? 작년에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예, 그러면은 맞는 포인트라든지 공의 지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다면은 보통 3회에다가 친다 그러면은 두 번째를 쳐서 스핀을 더 먹인다든지 아니면 타구의 발사각을 조금 낮춘다든지 오히려 뭐 타구를 조금 더 높게 띄우기보다는 강한 타구, 강하고 빠른 타구를 보낸다든지 그리고 라인 드라이브 뭐 이런 아주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겠죠. 선수가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 찾아야죠. 당연히 찾아야죠. 그거는 사실 뭐 감독 코치가 시킨다고 또 가르쳐 준다고 어드바이스 해준다고 해서 이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선수 본인이 이 쳐가면서 느껴서 바꾸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가장 빠르죠. 작년에 이제 그것 때문에 타자들이 많이 좀 고민도 많았고 홈런이 40% 넘게 이렇게 감소가 했는데 올해는 이제 공인구에 적응하는 이제 두 번째 해가 되는데 네. 그러면 작년보다는 조금 더 타자들이 나을 수 좋아져야죠. 좋아져야 돼. 네, 당연히 프로야구 선수인데 이 본인의 밥벌이인데 또 본인의 성적이 좋아지면 연봉이 높아지고 성적이 좋지 않으면은 연봉이 깎이는 이런 수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방법을 찾아야죠. 네, 그게 아주 기본적인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보니까 이제 폰도 삼성 폰을 계속 쓰고 계신데. 아, 그렇습니다. 뭐 본인의 어떤 뭐 사실 삼성이라는 팀은 특별하죠.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실 삼성 팬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9개 구단 팬들은 섭섭해할 수도 있으시겠고 국민 타자인데 네. 너무 한 팀만 좋아해. 그렇죠. 한테 좋아하기보다는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주셨고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지탱해 주신 그 팀이기 때문에 제가 삼성을 제외하고는 사실 드릴 말씀은 많이 없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KBO 홍보대사를 맡고 있고 그렇죠. 아주 가끔씩 또 해설도 하고 있기 때문에 10개 구단 전체로 다 똑같이 10%씩 본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제 마음속으로는 조금 아주 손톱만큼은 이 라이온즈로 조금 더 갈 수밖에 없다는 건 이 시청자분들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91% 함성. 아닙니다. 그 앞선에 이제 이순철 위원께서 출연을 하셔서 그때 이제 외국인 선수를 이제 보기 전입니다. 네, 네. 외국인 선수를 제외하고 국내 선수들만 봤을 때는 삼성이 올 시즌 3강 후보다 이렇게 딱 바로 꼽으셨어요. 네네. 물론 뭐 오승환 선수도 돌아옵니다만 6월 초에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또 타선도 나쁘지가 않다. 그렇게 꼽아서 많은 네티즌들께서 상당히 놀라셨습니다. 특히나 삼성 팬들도 많이 깜짝 놀라서 이게 삼성이 지금 가을 야구를 못 간 지 꽤 됐어요. 이게 참 낯선 그건데 본인이 삼성 유니폼을 입고 계셨을 때는 거의 뭐 가을 야구는 갔잖아요. 우승은 뭐 황금기였죠. 황금기. 네. 그때는 뭐 가을 야구는 뭐 단골이었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7년 연속 제가 9년 동안 7년을 이제 가을 야구를 갔다가 일본에서 다시 복귀해서 4년
4년 연속 2012, 13, 14, 15를 한국 시리즈를 갔죠. 그렇지. 그중에 3번 우승했고. 우승 맞아. 근데 그게 이 황금기가 있으면 또 침체기도 있고 이게 참 타격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고 팀 성적도 이렇게 조금 이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올해 삼성은 바닥을 작년에 친 겁니까? 이제 올라온 작년을 친 게 아니고 몇 년간 친 거예요. 계속 바닥만 쳤다. 예, 언제 올라와요? 예. 근데 이제 응. 한번 탁 튈 때가 됐죠. 그것이 바로 올해니까 보실 때. 부정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2016, 17, 18, 19, 4년을 하위권에 맴돌았지 않습니까? 그 하위권에 맴돌면서 선수들이 가장 많이 느꼈을 것이고 또 보통 이제 제가 뛰었을 때는 항상 1위권이었기 때문에 이 어린 선수들을 쓸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1, 2등 싸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정규 1위를 결정지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하위권 팀들은 전반기 끝마치고 한 번씩 리빌딩을 위해서 맞아요. 어린 선수들을 쓰고 돌려 쓰는 그런 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4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셨겠죠. 예, 선수들도 어린 선수들도 써보고 팀 성적이 안 좋으면 빨리 교체도 해보고 아마 이걸 경험을 많이 4년 동안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는 올라온다. 예, 그리고 이제 오승환 선수도 이제 5월달 네. 들어오고 또 심창민 선수도 올 여름이 지나면 그렇죠. 들어오고 8월 말에 제대합니다. 예, 그리고 뭐 아주 긍정적인 요소가 많죠. 원태인 선수도 2년째가 되고 최채영 선수도 뭐 연습 게임 또 캠프 또 기사를 봤을 때는 이제 많이 구위가 회복됐다고 들었고 그래서 아마 올해가 다시 삼성이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3강은 3강.